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방해 세력은 저는 공수처다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에 윤석열을 체포하겠다면서 한남동 관저로 갔지만 점심시간쯤 돼서 그냥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공수처는 자기네들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체포를 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측에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시도는 실패했지만 2차, 3차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 골든타임이 주말, 휴일 이렇게들 이야기했지만 주말과 휴일도 그냥 내보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주말, 휴일은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남동 관저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2차 체포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추위에 눈을 맞아가면서까지 밤을 새우면서까지 그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친 국민들의 목소리만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이들을 휴일에 근무시키면 휴일 수당 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이러니까 공수처도 정말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은 하는 척하면서 윤석열을 봐주려는 꼼수 이것을 공수처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등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가다가 밀린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수처는 어젯밤에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중과부적이라고 느꼈던 모양이죠. 경찰 너희들이 해라. 경찰이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공문을 경찰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너희 경찰들이 좀 해라. 이러면서 뒤로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수사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것을 공수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들고 관저까지 간 것은 그냥 윤석열이를 봐주려는 쇼였다 하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된 겁니다. 지난 3일에 한남동 관저로 갔을 때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저항하는 자들을 공수처가 체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장 등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 체포하자라고 공수처에 이야기했지만 공수처는 체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의 말을 들었더라면 윤석열도 체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했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 너희들이 해라. 나는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정말 헛웃음 나온다. 이 공수처 이 미친놈들아 라고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 내내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만 손에 쥐고 있다가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체포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오늘에야 공문을 보내서 마지막 날인데 오늘사 보내서 너희들이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수처는 윤석열 편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포를 해야 되니까 이 역시 우리가 들어가서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주말 휴일은 못하고 다 보내고 월요일에서야 이제 경찰 너희들이 해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수사도 검찰과 경찰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수처가 우리한테 다 넘겨라 라고 지난달 16일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경찰도 모두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체포도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체포를 못하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체포에 실패하니까 경찰한테 너희들이 좀 해봐라 라고 넘기는 것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체포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수사도 우리가 해야 된다.
공수처 너희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이첩받은 이 사건, 이것은 공수처가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도 삐걱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못하면 빠져야지. 경찰이 체포하고 공수처는 뒤에서 잡아오면 내가 이제 좀 수사를 해볼까? 라고 한다면 그게 정당한 것입니까? 이쯤 되면 공수처는 빠져야 됩니다.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죠. 검찰은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러니까 공수처 너희들이 해봐라 라고 했는데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한 놈이었다. 좀도둑 막아놨더니 강도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망하는 것이죠. 차라리 제 생각은 검찰에 맡기는 편이 낫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에는 윤석열이 졸개들이 즐비한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만 충성하는 조직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죽은 권력이죠. 그러면 시류를 매우 잘 타는 검찰은 아마 윤석열을 작신작신 밟아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검찰이 오히려 더 잡아 족칠 수 있다, 윤석열을. 왜냐하면 검찰 한 2,000명 이상,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모두 다 윤석열 편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만 충성하는 개이기 때문에 이 개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오히려 검찰한테 맡겨서 검찰이 일을 더 잘하도록 감시하고 우리가 독려하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검찰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하는 짓이 검찰보다 더하니까 그래서 검찰이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해 세력이 공수처라면 두 번째 방해 세력은 경호처죠. 경호처는 물론 대통령을 경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의 의지가 박약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경호처가 이것을 막으니까 공수처는, 경찰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경호처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일단 한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경찰이 입건은 했습니다만 끝까지 경호처가 버티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신명을 바치겠다.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 끝까지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러니까 수방사와 경찰,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 경찰이 거기에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호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수방사 55경비단, 그리고 또 중간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서울경찰청 소속 202 경비단, 여기가 체포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적극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호처 인력만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호처가 끝까지 막기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경호처가 지금 의지가 박약해. 그래서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지 않습니까? 물론 소환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경호처 인력들 입장에서는 동요를 할 수도 있죠.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면 이들은 연금도 받지 못하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신세가 된다. 그러면 동요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또 경호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면서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야당에서는 경호처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호실로 격하가 된 적도 있고 경호실로 격하가 됐다가 다시 경호처가 되기도 하고 경호처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경호처를 해체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좀 심리적으로 동요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경호처는 윤석열을 순순하게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중과부적이다 이러면서 슬쩍 물러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가장 큰 방해 세력은 경호처가 될 것이다. 즉 공수처와 경찰이 압도적인 세로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게 된다면 경호처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물론 또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한 번 시도를 하고 여기서 멈춘다? 이게 우리나라 공권력입니까? 국민들, 서민들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마어마한 무서운 모습을 보인 것이 우리나라 공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숙의 윤석열 잡는 데는 왜 그렇게 쥐새끼처럼 행동을 하는지 알다가도 참 모를 일입니다. 오늘 중에 좀 체포를 해야 합니다. 미친 개를 들판에 풀어놓으면 사람이 다칩니다.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이 미친 개를 반드시 체포해서 처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경찰의 몫이다. 물론 경호처가 극렬하게 저항하겠지만 이들마저도 모두 다 체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찰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첫 번째 방해 세력 공수처, 두 번째 방해 세력 경호처, 세 번째 방해 세력은 바로 최상목이라는 이런 상목입니다. 진짜 쌍욕이 막 모가지에서부터 올라오네. 그래서 이름이 쌍목이냐? 그런가는 모르겠다만.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수처가 협조 요청을 최상목이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미친놈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베어 처먹은 버르장머리인지 모르겠어요.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최상무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호처라든가 이런 데가 방해가 되니까 공수처가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니들이 잘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최상무기가 한 겁니다. 그런데 최상무기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거 중대범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상목이가 저지른 범죄다. 최상목이는 심지어 여기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일, 그러니까 3일이죠. 경호처가 202 경비단 등 경찰 추가 배치를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 라고 경찰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를 체포하는데 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막는 역할을 했다. 누가? 최상목이가. 이것이 바로 최상목의 또 하나의 중대범죄다. 또 4일에 그러니까 체포를 3일에 들어갔고 실패했고 4일날 또 공수처가 재집행에 대한 협조를 최상목 대행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이는 또 뭐라 했냐? 헛소리를 또 했어.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뭔 소리입니까? 지금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지시를 내려달라. 경호처에게 하니까 다치지 않게 해라. 라는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이자가 정말 미친 자입니다. 예? 미치광이 윤석열이 밑에서 지내다 보니까 윤석열과 한 몸이 돼버린 자가 바로 최상목이다. 물론 최상목이 뿐이겠습니까? 최상목이 탄핵하면 또 그 밑에 김주호는 뭐 더하지 뭐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상목은 이미 내란 동조자입니다. 계엄 당일에 윤석열이가 최상목이한테 쪽지를 줬대지 않습니까?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해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 라는 쪽지를 줬어. 그런데 최상목이는 나중에 나 그 쪽지 받아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호주머니에다 그냥 넣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호주머니에 손 넣어보니까 뭔 정의가 있어서 내가 차관 보이게 그냥 줬어요. 나는 몰라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종이 쪽지 주는데 그것을 안 보고 호주머니에 넣었다? 너한테 지시한 건데? 그리고 같은 내란을 같이 하려고 했던 동조자인데 네가 그걸 반대한 놈이 아닌데 그걸 네가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그걸 누가 믿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란으로 처벌받으면 최상목이 너도 처벌을 받게 되니까 무서워서 윤석열이가 체포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앞단에서도 내란에 적극 가담을 한 것이고 이건 역시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최상목이가. 이런 자가 지금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유리할 대로만 최상목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함께 내란을 했으니까 윤석열이가 잡혀가면 나도 죽겠네 이러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도 끌어내려야 됩니다. 역풍운운하면서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이자가 있는 한 윤석열 체포는 안 됩니다. 왜냐? 오히려 경호처에다가 경비 인력, 경호 인력을 더 대줄 놈이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경찰이 그걸 듣진 않았겠죠. 예? 이거 놔둬봤자 고쳐 못 씁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자도 미친 자입니다. 내란 수괴를 체포하겠다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이자들은 모두 다 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최상목이가 주적이다. 하긴 최상목이 입장에서는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도 지켜나 보자. 이런 심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체포를 저지한 경호처장은 해임해야 하지만 최상목이는 같이 내란을 최상목이랑 경호처장이랑 대통령이랑 김용현이랑 국무위원들 다 함께 내란을 획책한 놈들이잖아요. 누구 하나 여기에서 내란을 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지금 내란 수괴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지만 최상목이는 아무 짓도 못하고 있다. 지휘권 발동 이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최상목이를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최상목이를 고발하겠다 이랬던데 탄핵이라는 말은 아직 꺼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탄핵해봤자 그 다음 놈이 또 그놈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민주당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해 세력 말 하나마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방해하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 내란 동조당이잖아. 내란 동조당. 윤석열과 한 몸이야. 그러니까 윤석열과 동일체로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맞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체포 맡겠다고 본인들이 갔답니다. 체포를 맡겠다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탄핵이 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향해서 충성맹세를 하러 간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한테 충성맹세를 하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 것이죠. 다음 선거 때 당선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지역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김건희한테 잘 보여보려고 이들이 오늘 한남동 관저로 갔습니다. 이들 역시 현행범입니다. 왜냐? 내란 수괴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겠다고 나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들 역시 이걸 그 사람들이 막게 된다면 이들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이고 여럿이 함께 있으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은 예외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들을 조속히 체포해야 된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이렇게 다들 유린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전두환이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전두환이도 그랬죠. 골목 성명 발표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이거 어떤 거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난 체포 안 될 거야 라고 지 고향 합천으로 갔죠. 합천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시죠. 합천으로 수사단을 급파해서 거기에서 체포해 온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전두환 이외에 있습니까? 전두환이보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죠. 전두환이는 참 좋겠다. 너보다 더 나쁜 놈 하나 나와서. 근데 1번 제일 나쁜 놈이 전두환인데 전두환이보다 더 무도한 짓을 윤석열이가 하고 있다.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맡고 있고 공수처는 지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발광을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날들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오늘 체포되어야 합니다.